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극악의 난이도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이 기술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우유 배달 입주 청소 일을 하시다가 억대 연봉에 전문임이 되셨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극악의 난이도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한 개도 따기 힘든 자격증을 3개나 딴 불굴의 기술사 임정열 이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씨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유 배달 입주 청소 일을 하시다가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이 기술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억대 연봉에 전문임이 되셨다고 지금 하는데 전문님이세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지금 알았습니다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기술사가요. 모든 기술 자격증의 종착점이라고 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의 등급에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합격률이 5%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좀 극악인데 그중에서도 소방기술사는 1,007명 중에 7명 정도 합격할 정도로. 야. 야. 근데 이게 언제 몇 살에 이 자격증을 따신 겁니까? 만 53세에 소방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거의 지금 제 나이 때에 지금 이 기술 자격증을 따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당시 합격했을 때 제가 최고령 합격자였습니다. 이야. 네. 이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지금 도전해서 따신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 자격증들의 필기 시험 합격만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우리 전문의께서는? 그 소방기술사는 1년이 좀 안 됐고요. 예.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합격을 했고 소방시설 관리사는 한 2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네. 야, 근데 참 이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유 배달 뭐 이렇게 입주 청소 일을 원래 이제 하고 계시다가 그 어렵다는 자격증을 어떻게 이렇게 또 3개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이제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좀 그 자매결연 맺은 회사에서 장학금을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아버지를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금액을 통장에 넣어서 너 나중에 대학 보낼 때 쓰겠다 그러면서 꼭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음 해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늘 저에게 있었고 대학도 사실은 다른 친구들 다 대학 졸업하고 난 후에 제가 늦게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 25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를 또 이렇게 네. 낳게 되고 한 달 뒤에 이제 남편께서 사정상 일을 쉬게 되시면서 네. 이제 생업전선에 좀 뛰어드셨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남편이 뭐라도 해보려고 우리 남편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뭐 택시 운전도 해보고 뭐 근데 택시 운전 한 달 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뭐 버스 운전도 하려고 운전면허도 땄는데 그것도 취직이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좌절해 있고 집에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남편 앞에서 내가 한숨 쉬고 울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벼룩시장 보면은 뭐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개인 광고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사무직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유 배달도 하고 주스 배달도 하고 뭐 입주 청소하는 데도 가고 뭐 도우미 찾는 데도 가서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했어요. 닥치는 대로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우유 배달했을 때는 그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폭우가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고 막 쏟아지잖아요. 많이 예. 쏟아지는 그날 이제 돌멩이 뭐 이런 게 폭우에 막 휩쓸려 내려오는데 리아카가 엎어졌어요. 아이고. 당장 우유는 갖다 줘야 했는데 우유 다 터졌지. 아이고 그렇게. 네. 그 막 흙에 묻어 있는 거를 막 빗물에 막 씻으면서 이제 옮겨 담았어요. 그럴 때 그리고 비가 막 흘러내리니까 뭐 비옷 입었지만 속으로 다 젖어들었는데 그때 막 울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예, 막 울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아, 이거는 빗물이야. 내가 우는 거 아니고 이건 빗물이지 내가 우는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튼 임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설 거야. 우리 아기가 이제 한 달 됐을 때 신생아잖아요. 한 달 됐을 때 그 아이를 떼어두고 나가서 제가 우유를 돌렸어요. 그래서 우유를 막 정신없이 돌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온라인 계좌로 다 이체가 되는데 그때는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다 우유를 수금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수금을 해서 이제 본사에 입금을 시켜야 거기서 이제 저에게 월급을 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해진 기한 안에 그 수금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급한데 뭐 다음에 오세요. 뭐 또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제 돈으로 대신 넣어줘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좀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좀 낮춰서 보고 뭐 이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막대하고 하대하는 말투 뭐 그런 것들 많이 겪었어요. 예.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 당시에 힘드셨다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거나 뭐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한 부딪힘을 많이 느꼈죠. 뭐 이를테면 입주 청소를 하루에 한 군데만 하지 않아요. 예, 그 하루에 4곳? 많게는 5곳? 입주 청소 참 진짜 힘들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요. 예. 서서 뭐 걸레질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무릎으로 기면서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손목이 아프도록 빡빡 닦아야 되고 약품 뿌려가면서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믹스 커피, 그 한 잔. 봉지 커피 한 네. 잔 먹고 싶은데 그거 먹는 시간 일을 하라고 해요. 그거 먹지 말고. 그리고 다음 집으로 이동할 때 그때 이동하는 그 시간에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당신은 참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죠. 어우. 예,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동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엄마 아버지 하늘에서 나 보고 계시면 아버지 막내딸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하늘을 쳐다보고 엄마에게 한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얼굴 또 다시 다듬고 이렇게 집에 올라가면서 문 열면서 얘들아 엄마 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네. 아드님께서 이렇게 좀 나와 계신데 지금 어머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지그시 눈을 감고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이런 저 고단한 사정을 그때도 좀 알고 계셨어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렇게 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예, 유튜브하고 예. 자제분들도 참 대단한 게 뭐 사달라고 떼써본 적이 없대요.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아이고. 뭐 사달라고 떼써본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이 그 당시 이제 의대를 준비를 했는데 네. 딱 한 번 부탁한 게 좀 강남에 있는 학원 한번 보내달라고. 근데 이 학원을 네. 보내주셨어요? 못 보내줬죠. 네,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 진짜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다른 걸 떠나서 공부하고 싶다는데 네, 학원을 못 맞아요. 보내준다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보내줄 수가 없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 아드님이 혼자 공부해서 의대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야. 우리 딸은 이제 어느 날 발레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사실 과외를 못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애도 발레를 내가 안 돼, 돈 없어서 너 못 시켜줘. 그러면 얼마나 저의 마음에 그게 상처로 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입학금까지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학교 다니면서 문제는 뭐 그 다음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결심을 하셨다.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사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이 높을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따면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연봉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어요.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야, 근데 이거를 3개월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좀 빨리 합격했습니다. 아니 이거 3개월에 공인중개사 와. 아니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 시험을 2개를 동시에 준비를 또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발코니 확장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예, 됐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이 뭐길래 저렇게 저 교수님이 저기 수업 시간마다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 소방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소방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 가지고 경력 4년이 지나면 기술사가 가능한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격증을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공부할 기간은 사실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우리 삶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엔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때 뭐 공부하면서 뭐 이제 학습지 교사도 했었고요. 그때 달랐어요. 네, 학습지 교사 하다가 남의 집 일도 좀 하고 뭐 그냥 왜냐하면 내 생활이 있고 또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뭐 일하고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집에서 또 공부하고 주말에 쉴 때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아침에 8시에 나오면은 밤 12시까지 아예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잠깐 졸더라도 그 기출 문제가 한 10년치 뭐 정도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회독이라고 해도 한 3, 4회독 정도 하고 나면 속도가 나니까 빠른 시간에 이제 10회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또 이제 낮에 다니면서도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그림 같은 거는 뭐 메모를 해서 가져다니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회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때 머릿속에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상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공부를 하실 때 뭐 이렇게 목차를 찢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이동할 때 보고, 네, 맞아요. 직장 쉬실 때 보고, 네.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사실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40대, 50대의 나이에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라는 게 이게 참 보통의 노력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쌍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좀 취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되죠. 쌍기사. 바로 됐어요. 예. 기사나 관리사나 기술사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맞아요. 제도가 보장이 그게 돼요.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46살에 전기통신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네, 됐어요. 맞아요. 네. 어땠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직장에 이제 출근하시면서의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좀 사회적인 시선에서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한다, 직장인이다 아, 라는 거. 그러다가 50세 자격증을 또 하나 취급.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그 꿈의 참 자격증을 대단하시네. 드디어 제가
제가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극악의 난이도에 있는 자격증이니까. 그러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아까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자격증으로 연봉 2배 올려서 이직하셨대요. 야, 예? 진짜. 아 진짜. 야, 이거.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뭐 기사 자격증 따도 사실 발레를 시킨다는 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시설관리사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합격해야 우리 딸 대학 보낸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사 합격을 해가지고 2달 월급 받으니까 딱 아이 모으니까 아이 대학 입학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 엄마로서의 내 역할은 했구나. 대학 입학금까지는 해줬구나. 그런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게 참 컸었어요. 이게 이제 52세 소방기술사에 또 도전을 하시고. 네. 근데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기억력도 조금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집중력도 좀 떨어질 집중력도 수도 좀 있고. 떨어지고. 3월 시험이 있고 5월 시험이 있고 8월 3일 시험이 있었어요. 세 번 있군요, 1년에. 네, 1년에 예. 3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안 되고 너무 그러면서 이제 반성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술사 되려고 욕심만 내고 있고 시험 날수를 따져보니까 한 35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악물었어요. 내가 35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기필코 합격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낙방이라는 거는 없다. 근데 진짜 대단한. 자 이름대로 우리 좀 표현이 좀 너무 아드님 따님도 과격하네. 혀를 내두르시는데요. 예. 근데 이때 나이가 52세시니까 이제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갱년기 증상이 이제 또 오셨대요. 갱년기 증세가 제가 심하게 온 게 관절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손이 막 저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썼어요. 이렇게 해서 관계 법령집이 있는데 걔를 화이트로 지우면서 외우려고. 근데 화이트로 지우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우면서 보고 내가 보다가 모르면 또 정답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뭐 책이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안 되겠어 가지고 그다음에 포켓북으로 나눴어요. 몇십 페이지를 이렇게 쪽편집을 해가지고 가져다니면서 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한 장씩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 싱크대, 안방 뭐 보이는데 전부 붙여가지고 오며 가며 보고. 이러니까 합격하신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왜냐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불굴의 한국인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유. 임정열 전무님? 아유.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고 합격을 하시고 2017년 56살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를 따요. 네. 이때 그래서 전무님으로 승진을 하시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모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름 그대로 산다고. 진짜 지금은 이제 정열적으로. 임정열 전무님. 아, 정말 정열적으로. 정말 이게 업계의 신화라고 불릴 정도가 맞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나오신 김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내 나이에 이거 해도 될까? 해도 될까? 이거 괜한 짓 가능할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혹시 좀 오늘 임 전무님이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흔히들 요즘 말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분명히 나이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 기억력 면에 있어서는 경쟁이 안 되죠. 맞아요. 그런데 또 신은 오묘하게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법에 대한 이해,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이해, 외우지 않아도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에 따른 행운도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